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숫자로 알아보는 내가 좋아하는 자극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자극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체 기관 중에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뭐 모든 기관들이 있겠지만 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걸리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암이나 당뇨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질환이 치매였습니다. 이제 치매 전 단계가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를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경도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를 거쳐가지고 치매로 가기 때문에 뇌 기능을 미리미리 잘 보존하고 좋게 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자극하고 내가 싫어하는 자극을 박민건 소장, 저희 동생인데요. 같이 이제 공부한 호르몬이라는 2년째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신체 기관이다. 앞서 말한 외부의 물리적 충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뇌에 부담을 가하는 행위나 요인이 하나씩 늘면 내 능력 역시 쇠퇴하거나 기능이 떨어진다. 많은 사람이 아직 최상의 뇌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뇌 상태가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뇌 불편이나 태보를 두통이나 심한 무기력, 어지럼증 같은 가시적인 증상에 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신체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뇌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뇌 불편이나 태보는 당신의 뇌가 달아들 수 있는 최적 지점에서 거꾸로 추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의 뇌는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가? 타고난 뇌를 최적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균치도 유지하지 못하며 건건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앞서 뇌 부담을 가하는 행위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뇌 역량이 점차 감퇴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자극이 뭔지 먼저 숫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시간 이하의 질 낮은 수면 혹은 숙면 부족, 잠을 부족하게 자게 되면 피로물질을 청소를 하지 못하고 내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를 재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호르몬과 멜라토닌의 함량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면이 질이 그만큼 낮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이 자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7시간 이상은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뇌 역시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은 운동이라고 봐요.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면 이 몸 각각에 다 연결되어 있는 내 영역이 다 개발이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식사,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내 기름기겠죠. 비타민, 미네랄 부족, 채소를 먹지 않는 부족이 문제가 되겠죠. 음주를 주 3회 이상, 소주 반병 이상 먹게 된다면 알코올성 치매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배 당연히 나쁘죠. 커피를 포함한 각종 카페인 음료를 가행 섭취,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도 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항진되면서 뇌에 자극을 많이 주는 거죠. 과도한 당분 섭취, 하루에 과자 한 봉지 이상 먹는다면 위험한 겁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은 독서를 해줘야죠. 내가 좋아하는 자극이 새로운 자극인데 그 중에 최고의 자극이 여행하고 독서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하로 하고 있다면 뇌는 자기 훈련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하루 20분 이상 글을 써야 됩니다. 요새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너무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한 내용들을 재치 있게 표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이하로 이렇게 글을 쓴다. 내가 싫어하는 자극이죠.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인 스트레스, 지나친 걱정, 깊은 우울감이나 불안 등도 내가 싫어하는 자극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너무 불편하다고 한다면 두 가지죠. 개선을 시키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계속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팔로우를 끊는다든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선택이라고 보여요. 애정 결핍의 인상,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이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뇌가 재활성화되죠. 휴식 부족, 하루 3시간 이상은 편안한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3시간이나. 3시간이 안 된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내려놓고 조금 즐기는 그런 생활을 가진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친한 사람과 대화 부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을 제외한 너무 과도한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정보 과잉으로
내 불필요하게 가행의 상태, 내가 쉬지 못하는 너무 채워지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거죠. TV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도 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자극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는 이런 자극을 좋아하는데요. 매일 7시간 이상 숙면, 일주일에 총 10시간 이상 운동, 탄수화물 섭취를 반으로 줄이고 소식을 하면서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자극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주십시오. 아까 휴식을 3시간 하라고 하는데 하루 1시간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푹 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면 뇌는 굉장히 새로운 자극으로 개발이 되겠죠. 매일 30분 이상 글쓰기, 출퇴근 시간 등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30분 이상 명상하기가 좋고요. 이런 명상하기가 안 된다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 중지훈련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활동 3가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을 3가지 이상, 뭐 칭찬이 제일 좋겠죠. 칭찬,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준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의를 베푼다든지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과 한나절 이상 즐거운 만남을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뭐 한 달에 2-3번이라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것, 그것 자체 내 신선하고도 즐거운 자극이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내가 싫어하는 자극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인다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즐거운 추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